안녕하세요. 세계 첩보계 동향을 전해드리는 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첩보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목할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국가들 동향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이 스파이 문제로도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중국 공안 당국은 중국에 체류 중인 필리핀인 3명을 중국군의 기밀을 촬영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중국은 이들의 자백을 담은 음성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지난 5일 필리핀 국가안보회의는 체포된 필리핀인들은 중국 남부 하이난성과 필리핀 팔라완 주간 협약으로 장학금을 받고 중국에 공부하러 간 유학생들이라며 중국 정부가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필리핀 측은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시민이라며 중국 정부의 추대로 중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중국에 도착하기 전에 중국 정부의 심사와 검토를 받았다며 이번 체포는 필리핀 법 집행기관이 중국 요원과 공범을 합법적으로 체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필리핀 당국은 자국 군사시설에 대해 드론 촬영 등 기밀 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궁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도청한 혐의로 최소 12명에 이르는 중국인 간첩 용의자를 체포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필리핀 측은 자백에 대해서도 각본에 적힌 것처럼 보인다고 반박하며 중국 당국의 처사를 비난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산하 조직이 최근 전쟁으로 실전 경험을 쌓은 이스라엘의 방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일 웹신 보도를 종합한 결과 CIA의 투자 부문이 최근 이스라엘 방산업체인 켈라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번 투자에는 CIA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벤처 캐피털 업체 2곳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이 군사기술 관련 개발에 자금을 투자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실제 이들이 투자한 이스라엘 스타트업 켈라는 드론이나 미사일과 같은 특정 무기를 만드는 업체는 아니고 국경 방어와 같은 응용 분야에서 상업 및 군사 기술을 통합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IA 등은 이스라엘이 근래 레바논과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벌이며 막대한 실전 경험을 쌓은 만큼 이를 방산 분야에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향후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방산 계약을 많이 따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정보부대인 8100 부대 출신 창업자들이 설립한 다른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기업들에 투자해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움직임입니다. 지난해 국제특송업체인 DHL 물류센터와 화물기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 화재 및 추락 사고가 러시아 군정보기관인 GRU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영국 버밍엄과 독일 라이프치히 그리고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DHL 물류센터에서 북미로 향하는 화물기에 실릴 예정이던 소포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 11월에는 리투아니아 빌뉴스 부근에서 DHL 화물기가 착륙 중 추락해 승무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에 리투아니아 정보당국은 기술적 결함이나 인적 오류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러시아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앞선 3차례의 화재에 대해 복수의 유럽 보안당국 관계자들은 모두 배송물 내부에 숨겨진 기본적인 방화 장치에 의해 발생했다며 폭발이 교통 및 해운 네트워크를 방해하려는 러시아 정보기관의 사보타주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 폭파 전문가 등을 동원해 전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는 화물기가 공중에 있을 때 폭발하는 메커니즘을 목표로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공격 형태에 대해서도 이들은 GRU가 최근 몇 년 동안 수행한 유사한 작전 형태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DHL 테러가 궁극적 목표는 아니며 대규모 사보타주 작전에 대비해 보안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유럽 보안당국자들은 GRU가 작전에 러시아 군인이나 시민이 아닌 암호화폐나 현금 지불을 조건으로 외부 요원을 고용해 버렸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한 첩보의 세계가 궁금하시다면 국내 최고 첩보사 연구가인 박상민 기자가 집필한 세기의 스파이와 세기의 첩보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